자, 두 번째는요. 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입니다. 호수, 지하수, 바다, 그리고 빙하까지 다 통틀었어. 이 수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어디 제일 많을까요? 그렇죠. 바다, 바닷물, 우리가 그걸 해수라고 해요. 그럼 육지에 있는 물은요? 그렇죠. 육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제일 많습니다.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요. 지하수 아닙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육수와 해수의 성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육수와 해수에서 성분이 제일 많은 걸 각각 하나 써봐라. HCO3 마이너스가 제일 많고요. CA2 플러스가 두 번째입니다. 해수에서는요. Cl 마이너스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Na 플러스입니다. NaCl 뭘까요? 요만나트륨, 다시 말해서 소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아, 바닷물은 짜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을 제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강물이 모여서 다시 말해서 육지의 물이 모여 뭘 이룬다? 바닷물을 이룬다고요. 그럼 적어도 육지에서 1, 2순위로 제일 많이 녹아있는 성분이 해수의 1, 2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육수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해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뚱맞게 육수에서는 등장, 3위 안에 등장도 하지 않던 Cl-가 1이에요. 육수와 해수의 성분이 틀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수는요, 바다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냐면 CaCO3, 다시 말해서 석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회암을 구성해서 침전돼 버립니다. 그럼 두 성분 빠지겠죠. 뿐만 아니고 Cl2+는요, 또 생물체에 흡수되어서 골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육수에 제일 많은 1, 2 성분이 바닷물에 넣었구나. 그럼 여러분, 바닷물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렇죠. 해저 화산 활동으로, 해저에 있는 화산 활동으로 Cl-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많은가, 그것보다 왜 이 성분들의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할 내용 뭘까요? 바로 수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좀 지울게요. 자, 수권의 구조는요. 수권의 구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층상 구조가 되겠죠. 수권의 구조는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수온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번에는 수심. 우리 기권 같은 경우에는 고도, 높이였죠. 지표에서 높이까지. 수권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더 수심, 깊은 곳까지. 가장 대표적인 온도 분포를 보이면요. 이런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그럼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셔도 온도 분포에 따라 층을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몇 개의 층? 3개의 층. 아! 기권은 높이에 따라서 4개의 층, 수권은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몇 개의 층, 3개의 층이구나.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온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잘 모르겠으면 2개의 점을 콩콩 찍어보세요. 지금 1번, 2번 위치를 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수심이 더 깊어요. 그런데 1번 온도나 2번 온도는 똑같네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수심이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하구나. 이런 그래프랑 똑같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도 수심이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합니다. 여기는요, 똑같이 2점을 지어보세요. 수심이 깊어졌더니 온도는 어떻게 되었다? 온도는 이렇게 됐구나. 여기는 온도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구나.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층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층을 심해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파악을 해볼게요. 우선 온도가 둘 다 일정한 첫 번째 혼합층과 세 번째 심해층을 보도록 합시다. 온도가 일정하긴 해요. 그런데 심해층은요. 혼합층보다 온도가 낮으면서 일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의 이유가 있네요. 너무 깊어요. 외부 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즉 태양 복수 에너지도 들어가지 않고요. 바람과 같은 외부 작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심해층은 온도가 가장 낮으면서 연중 혹은 위도별 차이 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혼합층은요.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 여기가 0이에요. 수심이.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해수면입니다. 그럼 해수면 위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었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 이런 그래프는 생각할 수 있죠.
해수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제일 낮아지는 거. 왜요? 해수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영향받으니까 수심 100m에서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99% 흡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수온약층의 온도 부분 여러분에게 의문사항이 아니에요. 누구? 혼합층. 해수 표면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잘 혼합을 해줘요.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입니다. 여기 위치는요. 무엇에?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 정리했네요. 혼합층, 바람의 혼합작용 수온이 일정하다. 심해층, 외부 영향이 없어서 수온이 일정하면서 낮다. 자, 그러면 수온약층의 특징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자, 수온약층. 여기 물덩어리의 온도, 여기 물덩어리의 온도 볼게요. 기꼴에서 설명했던 거가 동일합니다. 여기는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으면서 온도가 어떻다? 여기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즉, 이 물덩어리는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 화살표로 할게요. 여기는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다? 물의 온도가 높으면요, 가벼워요. 물의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무거워요. 무거운 게 아래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네요. 무거운데 아래 있는데 굳이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벼운데 위쪽에 있는데 굳이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온약층의 특징은요, 안정한 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공통사항 아셔야 되죠. 공기든 물이든 밀도가 차가우면 커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기든 물이든 따뜻하다면 밀도가 작아서 좀 촌스럽게 표현하면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볍다, 따뜻하다, 차다는 상대적이라는 거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이동이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혼합층과 그 다음에 수온약층을 결정하는 요인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혼합층을 결정하는 게 바람입니다. 수온약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할수록 수온약층이 잘 발달해요. 수온약층은요, 도약할 약자입니다. 수온이 급격히 변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름에서 유출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하실 게, 혼합층이 만들어지려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 와중에 바람까지 불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원인을 바람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위도와 계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람과 태양 복사 에너지를 결정하니까. 위도는요, 바람이 강한 상대적으로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잘 발달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저위도에서 강하겠죠. 수온약층은 저위도에서 잘 발달을 해요. 계절별로는요,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잘 발달하고요.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잘 발달할 수 있겠구나.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특징,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그렇지. 심해층은 외부 작용이 없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도 바람이 없기 때문에 연중 온도가 낮고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위도별, 계절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상에서 얘기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위도에 따른 수권의 구조, 간략하게 교재에 있는 그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위도예요. 여기가 0이고요. 북반구, 남반구 60도네요. 상대적으로 고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뵀냐면, 위도 0도, 다시 말해서 저위도의 온도 있죠. 요거 만나네요. 요걸 일일이 하나하나 무엇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수온으로 점을 콕콕콕콕 찍어서 나타난 게 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표현했는데, 요걸 깊이에 따른 수온으로 나타낸 그래프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많은 문제에서 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미지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매치시키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저위도인지 중위도인지 고위도인지 표시를 되지 않아도 해수면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붉은색이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저위도겠구나.
노란색의 온도가 제일 낮아요. 고위도겠구나. 충분히 판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여기서 해석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을 보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한번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특징. 중위도는요. 이 그래프가 아주 뚜렷하네요. 고위도와 저위도에 비해서. 뭘까요? 그렇죠. 혼합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위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층이 누구에 비해서? 고위도나 중위도에 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뭡니까? 바로 수온약층이죠. 수온약층.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는 사실 그림에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위도 60도입니다. 위도 60도입니다. 고위도의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고위도는 혼합층이 잘 발달하는군요. 온도가 일정 아니에요. 이 고위도는 바로 뭘까요? 온도가 낮으면서 일정 이 그래프 뭘까요? 그렇죠. 바로 심해층만 나타난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도에서는요. 무엇도 없고 혼합층도 수온약층도 잘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요? 혼합층의 주요 원인은 바람, 수온약층의 주요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했는데 혼합층이 만들어지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 와중에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혼합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의 주요 원인을 바람으로 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위도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물론이고 혼합층도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권 정리했습니다. 수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기본적인 특징, 이것을 위도별 그래프라고 이것도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 그대로네요. 왜 보여줄까요? 조금 더 예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온, 깊이에 따른 수온입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혼합층, 그리고 수온 약층, 그리고 뭡니까? 심해층. 충분히 이름이 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거. 일정 감소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심해층은 온도가 온도가 일정하는데 혼합층보다 낮은 상태로 일정하다. 왜? 수심이 너무 깊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심이 너무 깊어서 외부 작용이 없다. 계절별, 위도별 차이가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심해층에 이렇게 차고 무거운 물은요. 고위도 지방의 물이 침강입니다. 고위도 지방의 물이 그린란드와 같은 고위도 지방의 물에 침강의 그 기원이 있다. 과거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양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수의 성질이라고. 그때는 뭐 해수의 온도, 그다음에 염분, 그다음에 밀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다 빠져버려서 심해층의 기원이 고위도의 물이 침강에 있다.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침강. 그 정도만 단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을 보시게 되면요. A층의 두께는 기권의 운동 밑줄치입니다. 뭐예요? 혼합층은 왜 수온이 일정합니까? 바람의 운동.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이다. 바람은 어디 영역인데요? 기권의 영역이죠. 그래서 기권의 운동, 즉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B층은 연직 운동이 활발하여 밑줄치입니다. 자, B층, 수온약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하다고 얘기했고요. 기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안정하다, 연직 순환이 있다, 그리고 대류 현상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온약층이 안정하다는 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옳은 설명, 틀린 설명. 그렇죠. 틀린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기 디귿 보시면 연중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해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은 거의 어디? 혼합층에서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혼합층 100m에 거의 99% 흡수가 끝난다고 했죠. 따라서 어디 설명이 틀렸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곳이 심해층이다. 디귿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1번 기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니은에 보시게 되면 영양 염류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이 1강에서 염류라는 건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녹아들어 있는 구성 성분들을 염류라고 한다. 합을 염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뭐 질산이나 인 같은 경우에는 생물체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다가 영양을 붙여서 영양 염류라고 얘기한다는 거. 우리 환경오염 파트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언급하게 될 겁니다.